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지역발전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공방방송은 6일 지방선거 특별 기획으로 저 출마합니다라고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서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네. 네. 아마 날짜를 받아놓은 날짜가 있으면 또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과 군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군산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출마한 예비 후보 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15년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현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수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역동성을 가진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세대 교체가 가능한 그런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 전에도 출마를 해서 활동을 했었죠. 물론 중도에 접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번에 두 번째 출마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된 출마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감의 출마를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하고 사실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내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교실 안에서 또는 대학 안에서 강의와 연구만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과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상들, 예를 들면 인구 절벽의 시대, 그리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 또 수도권에 모든 인재들이 다 몰리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나는 젊은 인재가 없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교육이 인간의 바른 성장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뭔가 한번 직접 뛰어들어서 교육도 좀 본질적으로 바꿔내고 우리 지역의 살 인재도 키워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전라북도 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김승환 네. 도교육감 체제가 1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천호성 후보께서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 12년 돼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과 과가 당연히 있지요. 우선은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 교육계가 좀 맑아졌다, 청렴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 김 교육감의 큰 저는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법학자, 헌법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유연성보다는 경직된 상황에서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 점은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교육감이 해야 될 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 현장과 소통하고 또 지금의 교육은 학교가 섬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가 또 아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을 넘나들면서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없이는 지금의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성환 교육감은 이 부분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선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육감 선거도 이제 현재,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환 현 교육감 체제에서 계승해야 될 것, 네. 그다음에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환 교육감 체제에서 아주 맑아진 우리 교육계 상황, 청렴해진 이 부분은 더 맑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계승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소통의 부족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 상황, 특히 교육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과 관련해서 지자체 장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지역 소멸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학교 통폐합 문제랄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자체와 어떻게 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역의 인재로 길러낼 것인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에서도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하셨지만 전북이 이제 정말로 그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에 어떤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다. 네.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로 네, 그렇습니다. 봤을 때요. 네. 천 후보께서는 이제 이런 점, 이 전북의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요, 그냥 교육의 한계를 딱 이렇게 지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교육을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 모두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를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이 인재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지역에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도 이제 공부를 잘 시켜서 수도권으로 아이들을 많이 내보내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성공과 출세도 행복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역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인재를 전북 교육감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저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우리 아이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과 함께 실력을 잘 갖춰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그 학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가장 낮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력이 낮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다음 교육감에게 주어진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학력 저하 문제를 중요한 해결 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력 저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상당히 뭐 취임하자마자 시급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교육청 내에 TF팀을 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학력의 개념을 딱 정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 2학년 수준에는 이런 정도의 성취 기준의 학력, 중학교에는 이런 정도, 고등학교는 이런 정도를 지식과 함께 사회적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들, 이런 역량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단하고 그걸 평가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학력이 뒤지는, 학력이 처지는 아이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요인이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나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학력,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전담 교사 또는 어떤 보조 교사,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 즉 특히나 사범대 학생들이나 교대 학생들이 그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의 경력도 쌓게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 등을 지금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시대는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변화의 시기가 뭐 6개월 주기다, 1년 주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대, 첨단 시대의 미래 교육의 대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천 후보께서 이런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게 먼 미래를 포함하고 가까운 미래도 포함하고 사실 오늘도 연결돼서 미래로 가지만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계에 문제가 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의 지원을 잘 받거나 또는 컴퓨터 시설이나 뭐 프린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가 좀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그 미래 과제로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고 기존의 방식의 어떤 교육 패턴이나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이제는 좀 도전하고 모험적인 그런 교육의 시스템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환경을 잘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그 자기가 원하는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교육으로 달라져야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교육정보원이랄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좀 재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시적인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이런 관심 있는 영역의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와 도내 네.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들 자치단체들이 갈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교육청도 여기에 맞춰서 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네, 네. 천호성 후보께서는 이런 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학교 교육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협력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 거기에는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장을 임명할 때요, 그 지역 출신이거나 또는 그 지역의 교육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교육장을 파견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하고 상당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 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자치단체장은 인사나 재정 면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들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즉 익산 교육장이나 군산 교육장에게 상당 부분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줌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파트너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교육과 행정이 협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해당 지역의 교육장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예. 시장 군수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의 폭을 높여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이제 이 공약 사업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산의 주요 핵심 공약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군산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군산의 중학교에 상당한 그 통학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도시가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이주된 공간에 새롭게 학교 신설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학교 총량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신설해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가능하면 학교를 이렇게 옮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 중학생들이 동부로 많이 이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가능하면 편리한 쪽에 학교를 옮겨서 그런 불편이 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계 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과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급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계 학교를 일부의 학교를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로는 지금 군산 상고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해서 또 그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 인문계 여학생들의 그 과밀한 그런 상황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의 주요 핵심 공약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 같은 경우는요,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익산에서는 에듀몰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계에 관련된 많은 그 기자재랄지 사용되는 그 비용들을 익산 자체 내에 에듀몰에 등록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물건을 이렇게 조달받거나 하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정책이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는 이 정책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학교육원이 익산에 있습니다. 네. 과학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체험센터 같은 것을 우리 이 과학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익산 나름대로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런 정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천우성 후보께서는 진보 단일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 어떤 과정을 거치기도 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진보 단일화 후보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제대로 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나, 어떤 효과가 있었나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진보 진영 단일화는 한 2달 전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요. 시작은 작년 9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규현 신부님이 제안을 하시고요. 208개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사회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정책을 잘 만들고 또 어떤 그 진보 교육감을 뽑아서 많이 청렴한 이런 교육의 상황을 후퇴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황, 학부모의 상황, 뭐 지역의 상황을 잘 듣고서 교육 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위원회가 선출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지금 2개월 전에 이제 제가 후보로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교육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감시할 거라고 봅니다. 요청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잘못하면 부패를 하거나 또는 지역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또는 교육감이 혼자 자기 뜻대로 교육정책을 수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마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 후보에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 천호성 후보하고의 어떤 차이점 네.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단일화 얘기를 했지만 다른 후보하고 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민주 진보 교육감의 단일 후보로서 제가 선정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차이점을 보면 저는 교사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제가 이리고등학교, 익산에 있죠.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리고 해리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주교대에서 17년째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전공은 법학이랄지 이렇지만 저는 교육학을 정통으로 전공했고 교육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세계 권위적인 학회인 세계 수업연구학회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기초학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들 중에 가장 젊고 가장 개혁적입니다. 이 말은 미래 교육을 담당해야 될 우리 새로운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보내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이제 좀 세대 교체를 해라. 더 역동적이고 더 젊고 더 개혁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패기 있는 그런 젊은 교육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전문성, 그 다음에 개혁성 이 세 가지 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단일 후보라고 하는 그 점에서 저는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 군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맑아져야 하고요.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12년 상당히 필요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젊은 교육감 후보가 새로운 교육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깨끗하고 혁신적인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비전과 정책들이 다른 후보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마련한 기획특집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